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브랜드는 딱 한 번만 봐도 머릿속에 쏙 들어와서 계속 기억에 남아있는데, 어떤 브랜드는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심지어 돈을 엄청 쓴 것 같은데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경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똑같이 광고하고 똑같이 제품을 소개하는데 왜 어떤 브랜드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왜 어떤 브랜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그런 브랜드로 남는 걸까?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정확히 뭔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 기억에 정말로 꽂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해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내용들 대부분 컨설팅 회사에서 몇백만 원 받고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무료로 다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개념입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브랜드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카페 홍보는 이렇습니다. 저희 카페는 원두가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위치가 좋습니다. 근데 스토리텔링 방식은 다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여러분에게 잠깐의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느낌이 다르죠? 첫 번째는 카페의 스펙을 말했고, 두 번째는 카페의 철학을 말한 거예요.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바로 이 철학, 가치, 창업자의 생각, 고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단순히 좋은 제품이에요 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봤던 광고 기억나세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는 아직도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광고는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스토리는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스토리 기반 콘텐츠가 단순한 사실 정보보다 22배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해요. 엄청난 차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뇌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토리 구조로 정리해서 저장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제품은 성능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정보예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든 개발자가 밤새워가면서 완성한 이유는? 이라고 시작하면 뇌가 스토리구나 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 고객들은 정말 똑똑해졌어요. 단순한 제품 스펙이나 기능만으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말하는 이야기, 철학, 태도에 반응하거든요. 특히 MZ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 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냥 좋은 제품이 아니라 나와 맞는 가치관을 가진 브랜드를 찾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스토리텔링에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회사에서 일해보며 발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대부분 기업들이 브랜딩을 우리 회사가 좋다고 알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아니라 슬로건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근데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주장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주장이 아니라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기업들이 스토리를 만들 때 주인공이 누구인지 관찰해보세요. 대부분은 우리 제품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제품이 어떻게 개발됐고,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고. 근데 진짜 좋은 스토리의 주인공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객이든 창업자든 직원이든 사람이 주인공이고 제품은 그냥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화장품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 아니라 아토피로 고생하는 딸을 보면서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 훨씬 더 사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세 번째, 스토리텔링은 장기적인 투자예요. 하루아침에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지 않거든요. 꾸준히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사람들이 이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은 이번 달에 매출 얼마나 올랐어? 조회수는? 전환율은?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 보면 결국 단기적인 이벤트성 콘텐츠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가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깨달은 기업들이 억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경험이나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가 있어야 하니까 하고 만든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건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브랜드는 고객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다. 스토리 브랜드 전략가 버나뎃 지와.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단순히 우리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이 자신을 어떻게 보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고객 기억에 꽂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Y 중심의 구조입니다. 사이먼 사이넥이 말한 골든서클 이론을 들어보셨죠? What, How, Why 중에서 Why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What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How를 얘기하죠. 이런 기술로,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진짜 강력한 브랜드들은 Why부터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었는가? 애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가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터 시작하죠. 두 번째, 사람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공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객이든 창업자든 직원이든 사람의 경험, 사람의 감정, 사람의 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품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꿈을 이뤄주는 도구 역할만 하면 돼요. 세 번째, 감정적 연결입니다. 좋은 스토리는 반드시 감정을 움직입니다. 공감, 위로, 동기부여, 감동, 뭔가 하나는 있어야 하죠.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듣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와 정말 멋있다,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는 사실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경험했던 것, 진짜 느꼈던 것, 진짜 생각하는 것, 이런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입니다.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진심이면 사람들이 알아채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브랜드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분석해보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키부터 볼게요. 나이키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스포츠가 가진 가능성과 인간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도 결국 도전하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죠. 나이키 광고를 보시면 신발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대신 운동선수들의 도전, 실패, 극복, 이런 스토리를 계속 보여주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감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어떨까요? 코카콜라의 스토리는 행복, 가족, 나눔이에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특별한 순간의 감정을 상징하는 거죠.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광고를 보면 코카콜라의 맛이 어떻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이 모였을 때의 따뜻한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코카콜라는 행복한 순간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파타고니아는 정말 독특합니다. 이 브랜드는 아예 환경을 지키는 철학을 앞세워요. 심지어 우리 제품 사지 마세요 라는 광고까지 했거든요. 진짜 필요할 때만 사라는 거죠. 옷을 파는 회사인데 옷 얘기보다 환경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진짜 신념이 있는 브랜드구나 하면서요. 지금까지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전부 제품보다는 철학, 태도, 가치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캠페인이나 광고 영상입니다. 이건 가장 임팩트가 강합니다. 크리에이티브도 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광고나 코카콜라 광고 같은 걸 생각해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제작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만들면 끝이에요.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체험 행사, 팝업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점은 정말 생생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참여한 사람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근데 단점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어렵고 스토리를 확장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상의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브랜드의 성격을 캐릭터로 표현하는 거죠.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브랜드의 성격을 각인시키는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캐릭터를 계속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죠. 스토리도 계속 만들어야 하고 일관성도 유지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뷰 콘텐츠예요. 왜 인터뷰 콘텐츠가 좋을까요? 첫째, 가장 진정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표정에는 진심이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진짜 경험담과 지어낸 이야기는 느낌이 다릅니다. 둘째, 브랜드 철학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 인터뷰, 직원 인터뷰, 고객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카메라 한 대, 마이크 하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대단한 세트나 연출 없이도 충분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넷째, 지속성이 있습니다.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뷰 콘텐츠를 어떤 채널에 올릴지도 중요합니다. SNS 채널별로 특징이 다르거든요. 블로그는 검색에 강합니다. 그리고 긴 내용도 담을 수 있고요. 근데 확산력은 좀 떨어져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인스타그램은 감성적 브랜딩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면 효과적이고요. 근데 스토리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짧은 릴스 영상이나 이미지 위주니까요. 유튜브는 가장 종합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에요. 긴 스토리도 담을 수 있고 시각적 효과도 줄 수 있고 검색도 되고 확산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실패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를 광고 채널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광고 채널이 아니라 관계 형성 채널이에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시간을 쓰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광고 같은 콘텐츠만 올리게 되면 당연히 외면받는 거죠. 유튜브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콘텐츠, 도움이 되는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스토리를 녹여내는 거죠. 첫째,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철학과 태도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전달하는 거예요. 둘째, 고객의 기억에 남는 브랜드는 제품이 아닌 이야기를 말해요. 나이키, 애플, 스타벅스, 이런 브랜드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유명한 이유는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제품도 좋지만 그보다는 이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공하는 스토리텔링은 why, 사람, 감정,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담아도 좋은 스토리가 돼요. 넷째, 다양한 실행 방법 중에서 인터뷰 콘텐츠가 가장 진정성 있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거창한 광고나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경험담, 진짜 생각을 담은 인터뷰 콘텐츠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꾸준히 올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어낸 이야기보다는 진짜 경험담이 훨씬 강력해요. 조금 어색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우리 제품이 좋다, 우리 서비스가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있진 않나요? 고객들은 정말 똑똑해요. 단순한 제품 정보나 기능 설명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사는 건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가 말하는 철학이에요. 그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어떤 가치관을 표현하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만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채널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브랜드 이야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로 고객 기억에 꽂히는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저는 8년간 다양한 기업에서 브랜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딩과 콘텐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